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한기천 옮김 소담 출판사 소로의 네 번째 이야기 삶의 소리. 아무리 까다롭게 고른 고전이라 할지라도 책에만 갇혀 특정 언어로 된 글만 읽으면 자칫 모든 사물과 사건이 비유 없이 말을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풍부하고 표준어인 언어를 잊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언어는 널리 쓰이지만 인쇄되는 일은 거의 없다. 덧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도 덧문을 아예 제거해버리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편법이나 전술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다. 역사나 철학이나 시 강자를 아무리 잘 고르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고 남보다 뛰어난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단순한 독자나 학생이 되겠는가? 아니면 보는 사람이 되겠는가? 당신의 운명을 읽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 그런 다음 미래를 향해 걸음을 떼어놓으라. 첫 해 여름에는 책을 읽지 못했는데 그것은 콩밭을 매야 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낮게 보내기도 했다. 머리를 쓰든 손을 쓰든 그런 일 때문에 어느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희생시킬 수 없는 때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삶의 여백을 아낀다. 여름날 아침에는 습관이 된 목욕을 마친 후 해뜰녘부터 정오까지 볕 잘 드는 문간에 앉아 소나무와 히코리나무, 온나무에 둘러싸여 평온한 고독과 정적 속에서 몽상에 잠기곤 했다. 새들이 지저귀며 소리 없이 집안을 날아다녔다. 그러다 서쪽 창으로 햇빛이 들거나 큰 길을 지나는 여행자의 마차 소리에 문득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이런 계절이면 나는 하룻밤 사이에 크는 옥수수만큼 쑥쑥 자랐으며 손으로 어떤 노동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훌륭한 시간이었다. 그것은 내 삶에서 공제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여느 때의 할당량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동양인들이 명상에 잠기느라 일을 하지 않는 참뜻을 이해했다. 대개 나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리 개의치 않았다. 하루는 흡사 내 노동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라도 하듯 흘러갔으며 아침인가 하는 사이에 벌써 저녁이 되었는데 별다른 일을 한 것도 없었다. 나는 끊임없는 행운의 새처럼 요란스럽게 지저귀는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문 앞 흰꼬리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참새처럼 나는 쿡쿡거리며 웃거나 입 밖으로 나오려는 노래를 삼켰는데 어쩌면 그 참새는 내 둥지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하루하루는 이교도 시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일주일 중에 하루도 시간으로 잘게 찢겨 째깍거리는 시계소리에 안달을 내는 그런 하루도 아니었다. 퓨리라는 인디언 부족은 어제, 오늘, 내일을 뜻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제일 경우에는 뒤쪽을, 내일일 경우에는 앞쪽을, 오늘은 머리 위를 가리키는 식으로 의사를 전달한다는데 내가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삶을 게으름 그 자체로 여겼을 테지만 새와 꽃이 자기들 기준으로 나를 심판했다면 나를 자격 미달로 심판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인간은 자신이 일할 필요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자연의 하루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것이어서 인간의 게으름을 나무라는 법이 없을 테니까. 사교생활과 극장에서 요컨대 바깥에서 오락거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비교할 때 내 생활 방식에는 적어도 내 삶 그 자체가 내 오락이며 언제든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장면들로 이루어진 끝나지 않는 드라마였다. 우리가 정말 언제나 가장 최근에 익힌 최선의 방식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통제한다면 결코 권태로 인해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따르라. 그러면
매시간 참신한 전망을 얻게 될 것이다. 집안일은 시간을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것이었다. 바닥이 더러워지면 아침 일찍 일어나 침대와 침대 틀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모든 가구를 문밖 풀 위에 내놓고는 바닥에 물을 뿌린 다음 그 위에 호숫가에서 가져온 흰 모래를 뿌렸다. 그리고 나서 빗자루로 하얗게 되도록 깨끗하게 문질렀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끝낼 무렵이면 아침 해가 집안을 깨끗이 말려주어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거의 중단 없이 명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 풀밭에 모든 가재도구를 내놓고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건 흡사 집시의 진보다리처럼 조그만 무더기를 이루었는데 색과 펜과 잉크까지 그대로 놔둔 다리가 셋 달린 탁자는 소나무와 히코리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것들도 밖에 나온 것이 무척 기뻐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예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아래 들어가 앉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물건들 위로 햇살이 내리쬐고 그 위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는 소리를 듣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었다. 아무리 친숙한 물건이라도 이렇게 집안에서 드러내놓고 보면 색다른 느낌을 준다. 가재도구 바로 옆 나뭇가지에는 새 한 마리가 앉아있고 탁자 밑에는 영성초가 자라고 있으며 검은 딸기 넝쿨은 탁자 다리를 휘감고 오른다.